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부품주. 자, 부품주는 뭐 안정적으로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만 4,500원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 뭐 자동차주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가총액이 이런 부분. 자, 19조 원. 굉장히 쌉니다. 기아차가 31.38, 국민연금이 9.50. 그래서 자, 보면 1977년 6월에 설립됐고요. 1989년 9월 5일 그래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그래서 공유형 도료 기술로 출발해서 폴리우레탄에서 착착착 해서 현대차 244개 4개의 차종에 27만 부품을 관리하는 대단하죠. 그래서 자,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1조 8천억, 2조, 그다음에 2조 1천억.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DPS가 4천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1.56, 1.57, 1.57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들은 주식이 좀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주가가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허울뿐인 두려움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과도하게 빠진 이런 어떤 상황은 재차 터닝을 현대모비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은 또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잡아준 이런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LG화학을 살펴볼까요?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은 또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주봉에서 원바닥과 투바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면.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그러한 성장률이 뭐 30%에서 많게는 뭐 40%, 50%까지 그런 어떤 성장성을 보일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뭐 잠시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8,254억 원, 1조 8천억, 5조, 3조 8천억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761억 원, 6,824억 원, 3조 9천억, 2조 8천억 되는. 자본총계가 17조 원, 18조 원, 23조 원, 31조 원 되는. 그리고 부채 적고 유보율 많은 이런 점에서 자, 한 주장의 어떤 그 배당금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네요. 야, 참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5배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서 12,000원 굉장히 컨텐츠보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성장성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 과도한 하락선에서 터닝하는 모습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겠고, 자, LG전자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19만 3천 원에서 과도하게 빠진 상황에서 보면 일복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자, 보면 바닥선에 85,6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터닝하는. 그래서 LG전자 자체가 워낙에 체질 개선이 됐죠. MC 사업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좋은 모습. 그래서 뭐 코로나 끝났다고 뭐 가전 안 쓰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삼성화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만 7천 원의 바닥선에서, 그리고 다시 바닥선에서 올라와주는. 그래서 19만 6,500원이죠. 요 부분에서 다시 터닝하는. 그래서 삼성화재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래서 일시적인 여파
여파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이런 구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IMF 때가 정말 많이 빠졌죠. 거의 2만 원대에서 시간 지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래서 초장기 투자는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선택했을 때는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럴 때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 그래서 보험주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세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J 대한통운을 한번 볼까요? CJ 대한통운 택배 회사의 아주 커다란 성장성을 보여줬던, 뭐 이전에 보면 택배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커지다 보니 그 시장의 어떤 커질 그런 어떤 캐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좀 주가에 있어서 24만 4천 원을 찍고 하단선에서 대바닥의 모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터닝을 굉장히 또 세게 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신한지주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주가에 있어서 많이 빠진 상황, 요 점에서 자 보면 21,850원이죠. 그러면서 슈팅, 그러면서 36,250원 이 바닥선에서 다시 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신한지주는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주는 왜 이렇게 좀 싼지 모릅니다. 그래서 5조 벌었고요, 4조 9천억 벌었고, 5조 9천억 번, 그다음 6조 8천억. 야, 그래서 정부에서 막 보면 배당 좀 적게 하라고 막 이러지만 뭐 배당은 1,850원, 1,500원, 1,960원, 2,351억 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싼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좋은 기업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면서 신한지주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봐야 된다. 뭐 이런 점.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에 있어서 궤적을 살펴보면 6만 4천 원까지 한번 세게 올랐던, 그러다 코로나 여파 때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그러다가 이런 어떤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카카오 17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7만 1,800원에서의 바닥선에서 자 보면 뭐 플랫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과도하게 하락한 이런 점에서 카카오를 반드시 봐야 된다. 결국에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공포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는 좀 공포의 모습을 뒤로하고 주가에 있어서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세게 반등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떤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게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과도한 하락선에서 이제 시장에서 뭐 주가가 떨어지면 좋은 기업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오히려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